이제 우리 숨지 맙시다. 부끄러워하지도 맙시다. 국민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5년 전 처음 탄핵 대선에 나올 때는 경남지사로 있다가 차출돼서 나오는 바람에 전혀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은 지지율 4%로 괴멸당했고 우리가 모시던 대통령은 탄핵으로 파면되고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괴멸된 당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했습니다. 당은 살렸으나 1년 뒤 다시 위장평화대선의 지방선거의 바람으로 또다시 참패를 했습니다. 모두가 다 제 잘못입니다. 그 이후로 4년 동안 다시 정권 탈환을 위해서 대선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반드시 정권 탈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 종전에는 쭉 우리나라의 독자 핵무장을 주장을 해오시다가 최근에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나토 방식의 핵공유를 요구하고 또 미국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체 핵무장 카드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핵공유, 나토식으로 핵공유를 하게 되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해서 이제 비핵화 외교 협상은 이제 포기하는 게 되고 핵 군축 협상으로 가게 되고, 또 자체 핵무장의 경우는 이 비확산 체제에 정면 위배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홍 후보님의 입장을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미국이 ICBM 사용하는 거를 공유하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ICBM은 대륙간 탄도탄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하는 것은 대륙간 탄도탄이 아니고 북의 핵미사일입니다. 네. 단거리에 날아오는. 나토식 핵공유 방식이라는 것은 내가 5년 전부터 주장한 겁니다. 전술핵 재배치하고. 네. 그리고 나토식 핵공유라는 것은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독일의 슈미트 수상이 러시아의 구소련의 핵미사일을 동구권에 배치를 하니까 슈미트 수상이 미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미국에서 거절했어요. 거절을 하니까 슈미트 수상이 미국을 향해서 그러면 우리 프랑스와 영국처럼 우리도 핵 개발하겠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나토의 5개국이 전술핵을 재배치합니다. 네. 예? 그래서 핵단추를 공유하게 돼요. 그게 나토식 핵공유입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토식 핵공유를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슈미트처럼 나토식 핵공유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도 핵 개발할 수 있다. 슈미트도 그런 방식으로 핵균형을 이루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는 러시아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은 나라고요. 그리고 북한은 지금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미국의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ICBM을 쏘면 30분이면 날아갑니다. 그리고 전략 핵무기만이 아니라 여기에 전술핵을 달아가지고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것인데, 유럽하고 우리나라는 실정이 완전히 다른데, 이렇게 되면 핵군축으로 가게 되고, 핵군축 협상을 하게 되면 유엔사 해체라든가 평화협상이라든가 주한미군 철수 같은 이런 카드를 저쪽에서 가져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일견 듣기에는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사이다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향후에 이것이 우리가 핵 협상과 관련해서 다른 이 핵군축 협상을 가게 되면 북에게 굉장한 손해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윤 후보께서는 네. 전술핵하고 전략핵을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ICBM에 올라가는 것은 전술핵이 아닙니다. 그건 전략핵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미사일을 또 원거리로 갈 수 있게 하고, 지금 윤 후보 진영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는 네. 이도훈인가 그 사람이 아마 문 정권에
사람입니다. 대북 정책을 하든 윤 후보께서 지금 발표한 대북 정책을 보면 이게 문재인 2기의 대북 정책입니다. 이 대북 정책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골병을 들고 있는데 윤 후보 진영의 이동훈과 그 사람이 발표한 이 대북 충분히 정책은 이제 우리 문재인 2기입니다. 홍 후보님의 북핵 대처에 관한 입장은 제가 홍준표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총체적인 불량 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경제도 망가지고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 안보 약해지고 뭐 코로나 백신 엉망이죠. 예. 여러 가지 이 문재인 정부의 실책 중에서 우리 홍 후보께서는 가장 그 잘못된 것 한 가지만 꼽으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경제정책으로 보죠. 예. 경제정책으로 보죠. 이게 경제정책이 소위 그 좌파 경제정책을 일관을 하면서 경제 주체들을 전부 압박하는 갑질 경제를 했죠. 이미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는데 이젠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체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민간을 억압하고 국가 갑질 경제로 일관하는 바람에 이 경제가 망해버렸죠. 예, 뭐 경제 때문에 우리 저 국민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시죠. 예. 뭐 지역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법치를 무너뜨린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이제 좋은 뜻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데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 후보님도 동의하시죠?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최 후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적극 동의합니다. 예.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초법적으로 그거를 진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강성노조 해체를 할 때 그렇습니다. 긴급 재정명령을 예. 사용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 예 아니오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 지금도 요야하죠. 예. 근데 요건을 한번 다시 보시죠. 요건을 보시면 그게 긴급 재정명령의 요건이 됩니다. 네. 지난번에 과잉 조국 가족 도륙하는 과잉 수사다. 제가 썸 타고 있냐 하니까 뭐 철회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고요. 다행이고요. 근데 제가 또 살펴보니까 조국과 썸 타고 있는 게 또 있더라고요. 또 있었어요? 예. 8월 14일 공약 발표를 했는데 검수완박 아시죠? 검찰 수사권 박탈하겠다. 네. 검수완박 공약을 하셨죠? 저는 그게 공약이죠. 검수완박 공약이시죠? 아니, 선정국 시대에 들어가면 검찰 수사권은 공소유지권으로 다 정하게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를 독립시켜가지고 한국의 FBI로 만들고 전 수사권을 거기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FBI를 검찰의 주자는 거예요. 수사권은 공소유지에 한해서만 보안 하자. 수사를 하세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대수- 그 글을 제가 다 읽어보니까 정치 검찰 때문에 대한민국이 혼란스럽다. 예. 그래서 검찰 수사권 폐지하고 보안 수사만 하게 하자. 근데 이게 조국의 검수완박이랑 똑같아요. 조국이 뭐라 그랬냐면요. 조국이 검찰의 기본적 수사권을 박탈하고 공소유지를 위한 보충 수사만 하자. 한 글자 다른데 예. 후보님께서는 보안 수사만 허용하는 것이고 예. 조국은 보충 수사만 허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소 소신이에요? 검수완박이 평소 아니, 소신입니까? 대통령 요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했어요? 지난 그럼요. 대선 때도? 제가 거짓말이에요. 출마 선언을 거짓말. 제가 지난번에 아니, 보니까 후보님. 한 적이 없어요. 하 후보님. 경찰, 검찰 같이 주자고 했지. 하태경 후보님. 검찰 수사권 폐지한 적이 하자고 주자고. 하태경 없어요. 후보님. 잘못됐어요. 그거 내 7대 공약에 다 들어가 있어요. 윤석열 후보님, 아까 전략핵하고 전술핵하고 좀 구분을 못 하시는데, 전략핵이라는 것은 ICBM 위에 들어가는 거대한 핵폭탄입니다. 그리고 전술핵이라는 것은 소규모 핵폭탄이에요. 이거는 핵가방도 있고 소형 미사일도 있고 F-35 같은 비행기에 실어 나가서 떨어뜨리는 그게 전술핵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분이 안 되니까 지금 헷갈리는 아니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자, 미사일에 그렇고 탑재하는 거는 예, 예. 전술핵도 탑재할 수 있고 예, 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규모가 큰 핵도 탑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LTV가 뭐죠? LTV가 부동산 담보
그 대출 말하죠. 그렇죠. 담보대출 비율. 담보대출 비율이죠. 네. 지난번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그게 어떻게 해서 생기신지 압니까? 미국의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온 리먼 브라더스 사태. 네, 네. 그게 뭐 때문에 온 줄 압니까? 그게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채권을 가지고 계속 그 SPC를 여러 차례 만들어 가지고 어느 한 군데서 이제 부실이 나니까 연쇄적으로 부실이 나서 이제 아니,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사실상 담보대출 비율입니다. 네. 응? 저신용 그 자들에게 담보대출을 가득 해줘놓고 네. 그게 이제 부동산이 폭락하니까 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세계적 금융위기로 갑니다. 지금 중국의 헝다라고 지금 문제가 됐죠. 네, 네. 예? 이 부동산 개발에서 지금 중국에서 금년에 부동산 개발에서가 도산을 한 게 275개예요. 네. 헝다라는 그룹도 세계적인 이 부동산 회사인데 중국에 한 2위 정도 되죠. 네. 이게 지금 350조 채무로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미국도 지금 테이퍼링을 지금 시작했어요. 그럼 아직은 시작 안 부동산이 했죠? 내려갑니다. 네. 그게 한국에도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LTV를 80%까지 해줘놓고 나중에 과거에 우리 깡통 전세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막대한 부실이 생기면 정부가 그 보충을 해줍니까? 보충을 해줄 자신이 있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그 LTV 80%는 청년 원가 주택이고 주택 가격 자체가 시가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80%라고 해봐야 그것을 나중에 처분됐을 때 기준으로 하면 40%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LTV를 정한다, 한도를 정한다는 거는 그 실링만 정하는 거지 각 금융기관이 DSR이나 DTI 같은 걸 통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네, 원가주택이라고 하는데 그게 원가에 공급합니까? 그렇습니다. 원가에? 네. 원가에 그런 공급을 하면 거기에 공공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아니 일단 땅도 공공 개발을 해서 땅을 싸게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분양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초기 투자에 대한 금융 비용까지 다 합쳐 가지고 그 원가에 분양을 하면 실제 그 민간 주택의 한 절반 정도의 가격이라고 저희 추산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님 공약을 보면 정세균, 이낙연, 송영길 또 우리 유승민 후보 공약까지도 짬뽕을 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윤 후보님 공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전부 그래 해놓고 이 부동산 분야에 이번에 최고들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핵균형 공약도 보니까 그거 하면서 국익 우선주의라고 이야기했죠. 네. 그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국익우선주의라는 그런 말을 식으로 공약을 누구는 못 자꾸 쓰겠습니다. 발표를 하니까 네. 자기 고유의 생각으로 하는 공약이 아니고 참모들이 만들어준 공약을 그대로 발표를 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문제가 생각하십니까? 있습니까? 아니 국익우선이라는 말도 특허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사형제 이야기를 하니까 저보고 네. 두테르테의 시기라고 했죠. 네. 두테르테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테르테는 마약과의 전쟁을 하면서 무기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약 사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피살 사건이 한 1000명 이상 나왔어요. 그걸 비난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거는 사형이 흉악범이 확정된 사형수가 형소법 465조를 보면 법무부 장관은 6개월 내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한테 465조 법을 준수하라고 지시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두테르테 시각으로는 틀리죠. 그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아니 우리 홍 후보님께서 그 말씀하신 게 언론에서 제가 기사로 딱 봤을 때는 흉악범은 사형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을 내가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흉악범은 사형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대통령이 그 사법 판결까지 이런 사법 절차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은 범죄 예방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아니, 그 말씀이죠. 예. 네. 여러분이 네.
검찰총장 하셨습니다. 네. 예? 검사 26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그래 해석합니까? 형사소송은 465조가 아니 뭐 제가 두테르테 갔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홍 후보님이 두테르테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 그냥 그런 저 유머러스하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 홍준표 후보님 주도권 토론 시간 다 하신.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사건, 성남시 차원을 넘어서 경기도 또 중앙정부가 모두 관련된 그런 사건입니다. 판교 특별회계에 포함해서 공공개발로 다뤄져야 할 것을 이재명 지사의 주도 아래 기존의 공영개발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질시켜서 거액을 탈취한 사건입니다.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 정권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이 이루어져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홍 후보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어떻게 조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뭐 말씀해 당에서 곧 주십시오. 특검으로 제출할 거기 때문에 그게 제출되면 이재명 지사는 본인은 뭐 후보 사퇴하겠다, 공직 사퇴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건 제대로 조사하면 이재명 지사는 감옥 갈 겁니다. 그럼 감옥에 가야 합니다. 네. 빨리빨리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아까 홍 후보님 질의응답에서 제가 마무리 못한 게 있는데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 검수완박 공약한 게 홍 후보님의 일관된 소신인지 아니면 이번에 조국 지지하는 사람 역선택 이걸 바라고 한 건지 찾아봐서 지난 대선 때 어떤 공약을 했는지 방금 홍 후보님께서는 지난 대선 때 똑같은 공약했다고 하셨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게요. 아니요. 지난 이번 대선 때 이번 대선 때 내가 지난번에 출마 선언할 때 공약을 그래 했다. 이거.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국가 과거에는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국가 수사 체제를 개편하겠다고. 그러니까 5년 전 대선 때는 그때는 FBI 이야기도 안 했고 그때는 검찰 수사권 폐지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냥 안 경찰과 안 했어요. 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왜 이렇게 저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굳이 검수완박 공약을 한 거는 계속 조국 지지하는 사람 그쪽에 좀 잘 보이려고 한 걸로 의심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어쨌든 뭐 인정을 하시니까 저는 그 부분도 결국 저는 철회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철회하는 게 드리고 아니고 그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아까 답변 다 하셨잖아요. 아니, 네. 지금은 선진국 시대에 들어왔기 그건 때문에 답변하셨어요. 검찰 수사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미국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미국도 검찰이 수사를 합니다. 미국 아니, 검찰이 수사합니까? 안 아니, 합니까? 미국도 수사하죠. 그럼 어디가 수사를? 아니, 특별 수사는 일부 하죠. 일부 하는데 그 수사권 폐지는 안 돼 있잖아요, 미국도. 아니, 그러니까 제 선진국 중에 생각은 어디가 미국식-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어 있습니까? 아니, 미국식으로 그래 하는 것보다도 국가 수사 체제를 다 바꾸자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진국 시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선진국 구체적 사례를 못 드시잖아요. 제주도 토론이 시간 없어서 이 정도로 하고요. 나중에 페이스북 답변하십시오. 자, 아까 제가 이재명 부동산 투기 마피아 두목 얘기를 했는데 3억 5천 투자를 해서 개인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업고 4천억 이익을 내게 뒤에서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대법관을 지낸 사람이 또 선거관리위원장까지 했어요. 이 권순이라는 사람이 거기 퇴임한 지 1개월 돼서 바로 거기 가가지고 그 SPC 불법 그러니까 부당이익을 취득한 그런 SPC에 바로 취직을 해서 이거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데 품위 이런 걸 떠나서 이건 뭐 아주 야바우꾼이죠. 어찌됐든 이게 실정법의 문제가 돼야 될 텐데 우리 홍준표 후보 검사 출신이고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죄에 해당이 될까요? 그러니까 뭐 2억을 받았다, 줬다. 지난번에 윤석열 아마 그 후보한테 물어보면 잘 알 겁니다. 또 있다. 그건 윤석열한테 아마 물어볼 게 있지. 지난번에 그 사법 거래를 예. 윤석열 후보께서 예.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거는 제가 딱 보건대로 사법 거래인 것 같은 재판 거래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물어보면 더 잘할 겁니다. 이
이런 뭐 사법적인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거쳐야 되지만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지금도 무슨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자살하고 이러는 판에 이렇게 가서 불법 부당하게 돈 버는 데 가서 대법관 출신, 선거관리위원장 출신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나라 꼴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지금. 표 후보님 좀 묻겠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그 윤석열 후보님께서는 모병제를 20년 후에 한다고 예. 그러시는데 예. 홍 후보님께서는 4년 전에는 대선 직전에 그때 모 언론 인터뷰에서 모병제에 대해서 턱도 아닌 얘기다. 이거는 젊은 사람들 표를 얻으려는 얄팍한 술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모병제로 본인의 입장을 바꾸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시면 바로 취임하자마자 모병제 하실 겁니까? 바로 모병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병제를 하려면 전제 조건으로 국방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고요. 그래서 예. 그 문제의 국민적 동의를 얻고 나면 점진적으로 5년 내 모병제로 계속하면 추진. 5년 안에는 모병제로 완전히 모병제하고 이제 지원병제하고 지원병제도 모병제 일종이죠. 아니 모병제하고는 또 틀리죠. 아, 모병제라는 지원병제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기관병으로 이제 모병제로 쭉 한번 밀어붙이고 예. 그 다음에 사병은 지원병제로 한번 병립을 해보겠다. 아까 그 유승민 후보님 말씀하셨듯이 지원병에 한해서는 파격적인 그런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원병이 모병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파격적인 혜택을 대기업 그 초봉 정도를 말씀하셨던데. 그렇습니다. 대기업 초봉이 그 보니까 평균 한 4,200만 원 되거든요. 그거를 이등병한테 주겠다는 말씀. 이등병한테 주는 게 아니죠. 그럼 누구한테요? 그 대체적으로 모병제의 주축은 기관병입니다. 예. 하사관하고 장교. 아, 부사관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기관병이라고 하사관하고 말씀하시는 게 장교들이고 부사관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처음에는 모병제하고 징병제로 이제 병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차츰 예. 이제 모병제로 전환하고. 그럼 5년 안에는 완전히 전환하고요. 5년까지 할 수 있을지는 그것은 한번 추진을 해봐야 되겠죠. 그 모병제가 지금 우리 안보 현실에서 홍 후보님, 모병제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모병제 해보니까 일단 인원을 잘 뽑을 수가 없고요. 처우를 잘해줘도 뽑을 수가 없고 군대 안 갈라 그러니까요. 이거는 군대는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네. 거기다가 이 저소득층, 가난한 집 자식들만 가게 돼서 결국은 돈 있는 집 자식들이 세금 내고 자기 돈으로 가난한 집 자식들을 군에 보내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게 정의롭지 않다, 불공정하다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도 듣죠. 예. 그런 이야기도 듣는데 지금 해병대 지원하는 사람들이 군중에서 해병대가 제일 힘들걸요. 예. 해병대는 지원병제입니다. 해병대 지원하는 사람들이 유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지원하는 해병대는 이제 군을 지원한 거고, 예. 그거는 자기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 중에 군을 선택을 한 거죠. 일단 그거 됐고요. 예, 예. 홍 후보님 오늘 인터뷰 보고 제가 굉장히 좀 재미있게 생각을 한 게 있는데요. 홍 후보님께서 평생 여성을 위해서 일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여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평생? 우선 내 집사람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부인 한 말씀이십니까? 해도 그 여성을 위해서 네. 일한 거고. 그래서 국회에 제가 있으면서 성차별 문제도 내가 많이 제기를 하고 정리를 했죠. 그래서 다음 주에 홍 후보님께서 여성 공약을 발표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홍준표 후보님 뭐 여성 공약 어떤 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궁금해지는데, 기대하세요. 예, 홍 후보님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성 할당제를 이미 이제 시행해 온 것도 있고, 예. 정치판에서도 그걸 하잖아요. 예. 여성 할당제를 하는데 저는 그거 이젠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 여성 할당제를 전체를 다 폐지하십니까? 아니, 경우에 따라서 봐야죠.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이런 건 어떡합니까?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는 지금 정원의 한 10몇 %를 여성한테 주거든요. 그거는 폐지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도 저는 꼭 여성 할당제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러면 그거 여성 할당제 없앤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녀 모두 똑같이 예? 체력 테스트도 똑같이. 그거는 다르죠. 예? 그 군의라는 특수성 때문에 예. 그런데 여군이 필요한 부서가 또 있을 예, 겁니다. 그럼 그거를 그러니까 할당제를 없애면 왜요? 똑같이 시험 보고 똑같이 체력 테스트해서 여자가 한 명도 안 와도 나는 좋다 할당제 없앤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건 극단적인 이야기죠. 아니요. 그러면 할당제를 옛날에 유지한다는 이런 이야기죠. 일이 있었어요. 예. 옛날에 아니, 잠깐만요. 예. 지금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법원이나 법조에서 예. 여성들이 한두 명밖에 없을 때는 군에는 그만하고. 그거 할 때는 예, 시간이 여성 별로 우대하던 그 없어가지고. 홍어머니. 제도가 있었어요. 예, 홍어머니. 예. 그러면 지금 5급, 7급, 8급, 9급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해가지고 그것도 남성, 여성 다 30% 미만이 되면 그 추가로 합격선 이내 추가로 뽑거든요. 그 제도는 없애겠습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없애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육군사관은 여경은 어떡합니까? 여경. 여자 경찰들 체력 테스트 하는 거 남자 여자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건 어떻게 그건 하십니까? 기준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 자연적인 그 신체 예. 조건이니까. 어느 그러면 정도 아까 기준이 달라야 안 말씀하신 되겠습니까? 육사, 해사, 네, 시간이 공사도 다 달라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대체적으로 그 윤석열 후보하고 생각이 비슷하고 파이브 아이즈에 적극 참여를 해야 된다. 참여하는 거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파이브 아이즈에 참여하면서 전술핵 배치나 핵 공유를 예. 주장하는 게 모순될 텐데요. 글쎄요. 저는 모순된다고는 보이지 않는데 어떤 점이 모순됩니까? 지금 파이브 아이즈는 군사기밀 동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 미국의 강력한 주도권 하에서 예. 진행이 되게 되고 그러면 그 참가한 국가들의 그 지역 내에서의 안보에 관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을 세계 질서 차원에서 공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전술핵 배치를 하겠다라든지 핵 공유를 지금 미국이 동조하고 있으면 모르지만 미국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미국이 갈등 지금 요인을 가지면서 아니 어떻게 파이브 아이즈에 아니. 원활한 협조가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협조하는데 파이브 아이즈 협조하는 게 핵 공유하는 게 더 빠를걸요. 미국하고 같이 협조하는 게 훨씬 빠를걸요. 미국의 군사기밀까지 공유하겠다는데 군사정보까지 공유하겠다는데 미국이 핵 공유를 해주든다든지 그걸 갖다가 그 다음에 그 전술핵을 재배치하는데도 훨씬 빠를걸요. 우리 홍 후보께서는 뭐 할 수 있는 걸 뭐 전부 하면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이 국제관계 특히 안보에 있어서의 군사 기밀이라든지 군사 협조 관계라는 것은 매우 이게 민감하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전술핵 배치니 핵 공유니 이런 거는 현재 미국과 조율도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사실 좀 먼 얘기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북한의 핵 위협이 강화되고 있고 중국이 노골적인 한국 무시, 한국 길들이기가 진행되고 있는 관점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파이브 아이즈 또 나아가서는 쿼드 이런 데서 미국과 국제적인 이 협조와 동맹 관계를 철저히 함으로써 여기에서 오는 안보적인 어떤 전략적인 가치 이게 훨씬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국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데서 하고 여기에서 전술핵 배치라든지 핵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장 안보 협의에서 부닥치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후를 잘 가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잘못 생각하시는 게 잠깐요. 제 오히려 주도권 토론이고요. 그것이 핵 공유나 그 다음에 전술핵 배치에 훨씬 유리할 겁니다. 미국의 쿼드 가입 여부, 쿼드가 왜 생깁니까? 그 전략이라는 게 대중국 봉쇄 전략 아닙니까? 대중국 봉쇄 전략 중에 하나가 쿼드 아닙니까? 그러면 쿼드 플러스에 우리가 가입을 하려면 그 조건으로 전술핵을 갖다가 재배치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핵 공유를 나토식으로 해줘야지 중국을 갖다가 대중국 포위망에 우리가 가입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미국과 그 외교적으로 딜을 할 생각은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우리는 얻는 것 없이 어떻게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자는 겁니까?
지금 나는 그 이해가 안 돼요. 야, 홍 의원님, 제 시간이니까 이 미국과 국제적인 군사 협력 관계를 긴밀히 해서 지금 대중 그리고 대북 여기에 대한 우리의 안보의 태세를 갖춰가자는데 미국하고 조율도 되지 않고 충돌되는 사안을 들고서 미국을 압박하겠다라는 그 구상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라는 것만 지적을 하겠고요. 네, 요 추가로 하나만 답변하게 해줘요. 아, 그럼 제 독일이 질문 안 했습니다. 슈미트가 왜 그랬어요? 슈미트는 핵 개발하겠다고 협박해가지고 전술핵을 재배치했어요. 네. 그런데 슈미트는 왜 되고? 그건 아까 내가 우리 대통령 되면 윤 왜 후보랑 나는 안 아까 됩니까?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데 독일이 미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해서 핵공유를 받아낼 때 그때 당시는 소련과의 냉전 시대입니다. 지금 전혀 다른 50년 전, 40년 전 얘기를 지금 끌고 와서 하시는데요. 그때와는 현재 핵 완보 환경이 전혀 다르고요. 우리는 현존하는 중국과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질서를 잡을 것인가. 그 점에서는 홍 후보의 이 네, 원 의원님. 접근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접근입니다. 시간이 항상 현실성이 부족하죠. 이 TV 토론은 유 그렇습니다. 후보님에 대해서 다음에 질문. 저 바로 후보님이- 자, 잠깐만요. 홍 아니, 의원님 제 안 됩니다. 답변할 이 시간을 줘야 돼. 소심하기 짝이 없는 잠깐만요. 수 후보님 인천 송도시장 송도 개발하실 때 그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 대단한 겁니다. 근데 다음에는 제가 제기하는 4대 관문공항론을 근거로 송도 개발하는데 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윤석열 후보 요즘 참 힘드실 겁니다. 안 하던 정책 공부하고 참모들하고 그래 하려고 하니까 근데 아직 멀었습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그 주변에 대북 정책이나 하는 그 이동훈 씨는 이미 문정권에서 하던 사람입니다. 대북 정책 내놓으면 문정권 이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특히 국방개혁을 하는데 문정권 육해공 총장 잔뜩 듣고 왔던데 그 사람들 문정권에서 국방을 망친 사람들입니다. 제가 국방에 있을 때 보면 그 잘 좀 보시고 그다음 최재형 후보님은 그 긴급 재정명령 사용권을 갖고 자꾸 이제 의문 제기하시는데 저도 오죽 답답하면 그걸 제기하겠습니까? 근데 올랑도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2016년도에 우리나라 법제하고 비슷합니다. 긴급 재정명령권을 사용해서 노동법 개정을 강행을 했다. 그걸 좀 참조해 주시고 우리 하태경 의원님은 자꾸 조국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데 조국을 가장 경멸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이미 사내 새끼도 아니다. 그런 막말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 프레임에 다음에는 좀 안 가다 주셨으면 합니다. 검수완박 공약을 취소하시면 되죠. 그거는 다르죠. 정책의 문제니까. 그 다음에 우리 황교안 후보님 부정선거에 대한 열정은 참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원희룡 후보님하고 이제 유승민 후보님 두 분한테 마지막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원 후보님은 제주도 지사하시면서 지사 6년간 제주 제2공항이 최대 역점 사업이었는데 그걸 지금 다 끝내지 못하고 나오셨어요. 그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네, 지금 국토부가 환경부에다가 지금 협의를 넘겼는데 이게 3년 내내 정부에서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해서 정상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정석공항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미 5년 전, 6년 전에 다 검토해가지고 탈락된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개도 안 되고요. 오름을 깎아야 돼요. 또 성토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국제공항 활주로 3.7km짜리가 들어서기에는 지형상 환경 훼손이 너무 심합니다. 정권 교체하고 난 뒤에 이제 환경부 정책이 바뀔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바뀔 수 있다고 보고요. 공정하게서 나온 결과라면 당연히 승복하죠. 예, 알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님은 이거 좀 아픈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양해하십시오.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갔을 때 참 봉변을 당하셨는데
그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풀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뭐, 홍 후보님 걱정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만은, 저는 이제까지 정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탄핵, 박근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홍 후보님 같이 그렇게 여러 번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저는 탄핵은 제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정당했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그 보수가 그 이후에 분열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대구, 경북에 부산, 울산, 경남에 가서 이 이야기를 똑같이 몇 년째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홍 후보님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유리할 때는 이용을 했다가 불리할 때는 그냥 뱉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여러 번 말을 바꾼 데 대해서 정말 정치인이 어떻게 저러실 수 있나 싶습니다. 그럼 배신자 프레임을 계속 안고 나가시겠다? 홍 후보님 같은 분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배신자죠. 그렇게 말을 바꾸면 그게 배신이지. 그런데 그게 소신입니까? 아니, 제가 제가 배신자라면- 배신자면, 아, 홍 후보님, 제가 배신자면 최순실이가 충실입니까? 아니, 제가 배신자라면 저는 박정희 생각했을 때 대환영을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오신 분들이 그 사람들이 참 이상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정상적인 어떤 그냥 일반적인 시민이 아니고 전부 다 그 조원진 대표가 하는 뭡니까? 우리 공화당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든 겁니다. 저는 그분들이 아무리 길을 막아도 제가 옛날에 정치하기 전부터 박정희 대통령 존경했기 때문에 정치하기 전부터 존경했기 때문에 꿋꿋하게 끝까지 가가지고 참배 다 하고 방명록 다 쓰고 돌아왔습니다. 그분들한테 우리 공화당에 한테 환영받은 거를 뭐 그렇게 자랑이라고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을 자꾸 바꾼다는 그 프레임을 씌우려고 첫 토론부터 그랬는데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말 바꾸기는 제가 계속 할 겁니다.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젠 할 게 없으니까 그 프레임을 한번 씌워보려고 하는 건데 그건 참 어이없는 짓입니다. 다음에 시간 다. 홍준표 후보. 나라를 정상화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얼마나 나라 곳곳에서 문제가 많았습니까? 경제를 선진국 프레임으로 바꾸어서 경제 주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선진국에 걸맞는 국가개혁을 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안보, 국방, 외교 모든 분야를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국가개혁을 하겠습니다. 집권후에 1년간은 문정권의 대장동 비리부터 시작해서 민생 비리는 반드시 청산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서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분들 모두 모시고 원팀으로 정권을 탈환하겠습니다.